제가 처음에 오면서 긴장이 너무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순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김정민 씨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PD님이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제가 믿을 분들은 앞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자녀의 삶에 긍정의 댓글을 달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 지방에서 서울을 올라온 게 이제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치동에 올라오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대치동에 오니까 사실 모든 것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와 보니까 대치동에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네, 대치동 엄마죠. 그래서 대치동 엄마들이 이제 대치동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 보니까 상당히 낯선 풍경 하나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원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커피숍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학부모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뭔가? 내가 지방에 있을 때는 커피숍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이제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참 이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이제 그런 장소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데 제가 사실 대치동에 이사를 왔지만 그 대치동 엄마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지냈을 거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대치동이라는 데는 모든 정보가 사실 돈이라고 인식을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들 절대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마들하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먼저 거기를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 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제가 이제 회사 발령이 나서 오게 되면서 지방집이 그 당시에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있다가, 집사람은 올라오고 저는 먼저 올라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애들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 엄마들하고 경쟁을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치동 엄마를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련되는 책도 좀 보고,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서 학원도 가보고 이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아빠인 저도, 괜히 애들 데리고 와서 진짜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자괴감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결국에, 마음을 좀 정리한 것은, 그래, 대치동은 엄마들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엄마 주도형 교육을 하는데, 이걸 내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다시 바꿔서 나는 아이 주도형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아이 위주의 이제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제 저는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아빠가 되기로 말하자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도 조금은 잘한 아이였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자기가 마지막까지 공부를 잘 했었고, 원하는 자기가 그런 꿈을 또 이뤘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학생이 됐거든요. 지금 3학년인데 대학교에 가서도 얘가 이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엄마 주도형으로 이렇게 살았던 애들은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잘 가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애들이 이제 방황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은 참 아이 주도형으로 키우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제 이런 아빠하고 이제 딸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 엮어가지고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라는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대치동 빅파더라는 이제 제가 닉네임을 얻게 됐는데요. 그 사연은 이제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카피라이터 겸 작가인 분에게 원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주신 그 책 제목이 원래 대치동 빅파더였어요. 물론 출판사에서 이제 나중에 제목이 바꾸게 됐지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험한 대치동에서 엄마들이 그렇게 극성스러운 이곳에서 아빠가 그래도 자녀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대치동 엄마보다 오히려 한 수 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대치동 빅파더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받게 됐습니다. 뭐 사실 덩치도 작고 이러잖아요. 근데 빅파더라고 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은 그때는 그래 그러는구나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는 그런 말씀들은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와 같이 이렇게 아이 주도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딸하고의 소통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뭐 대치동에서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것보다도 사실은 애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아빠 효과라는 말이 화두죠. 뭐 프렌디라고 프렌드 플러스 이제 파더를 프렌디라고 데디 프렌드 플러스 데디를 프렌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칸디 데디 뭐 이런 그 최근에 이제 핫한 그 신조어의 그 핫한 키워드가 이제 아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제자리를 잡아야 뭐 가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올바르게 이제 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빠 효과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아빠 효과라는 말은 그 영국에서 뭐 국립아동발달연구소라는 데서 한 30여 년에 걸쳐서 뭐 7세, 뭐 11세, 16세 아동 및 청소년 한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나오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말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아이들이 말하자면 커서 그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래서 행복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다 아버지하고 이제 교류가 많았던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 애들은 학창 시절에도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뭐 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취 욕구 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효과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 뭐 저도 학교를 제가 가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담임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담을 할 때 그 아빠하고 어떤 소통이 잘 되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기 주도적인 그 학습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은 뭐 어떤 현실을 보면은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죠. 여기도 오신 분들이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하고 1시간? 너무 길죠? 한 30분 이상 혹시 대화하는 그런 집 있으세요?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말하자면 대부분 그러지를 못해요. 요즘 애들은 보면은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기 바빠요. 학원 맹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하고 이야기할 틈이 없는 거죠. 엄마하고는 그나마 조금 할 건데 아빠하고는 진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게 요즘의 현실인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빠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들고요. 근데 아빠들한테, 물론 아빠들 사실 알거든요. 아빠들이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대해야만이 애들의 어떤 그 앞으로의 뭐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쓰고 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뭐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녹록치 않아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지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남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같이 앉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뭐 대화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은 아빠들이 요즘에 참 힘듭니다. 뭐 일부 아빠들 말씀을 들으면 차라리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게 편하지 집에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아빠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이 젊었을 때부터,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해놓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 지금 아빠들은 이제 뭐 중학생 이렇게 두고 이런 부모들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갑자기 시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좀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와의 이제 소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보면은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즘에 소통에 관한 화두가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대부분 또 사용하시고요. 그렇죠? 뭐 제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자녀의 이제 그 삶에 긍정의 댓글을 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댓글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하자면 인터넷상에 올린 원문의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글을 올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댓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아이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뭐 조언이 됐든 이제 이런 글들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어쨌든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스마트폰 대부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 뭐 카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카스가 뭔지는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야, 요즘 애들은 이제 뭐 저도 처음에는 카스가 뭐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애들의 어떻게 뭐 언어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한 70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렇게 할아버님이셨는데 뭐 이게 카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재밌어갖고 죽어요 막.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옆에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두 분이 아시는 분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막 보이시면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 뭐가 그렇게 저렇게 재밌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올린 글에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글을 보내니까 누가 답글을 했겠죠. 이제 그게 아마 뭐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친구가 되었든 뭐 본인이 원하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한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댓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단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소통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그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얻고 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뭐 경우에 따라서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데 글을 올렸을 경우, 뭐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사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면은 이제 말하자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막 그 흥분하고 그렇죠.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댓글이 어떤 때는 이제 수십 개 달리면 언제까지 가는지 막 되게 궁금하고 막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런 신경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이제 집중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런 물질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게 지나치면은 이제 환각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말하자면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주면은 아이들 자체가 말하자면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고 댓글이라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리면 댓글을 누군가 달았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단 사람의 관심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달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문의 어떤 그 효과라든지 가능성을 배가시키는 말하자면 아주 좋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본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또 악플 같은 것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다는 사람은. 근데 실제 본문을 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본문이라는 건 우리 아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우리가 어떤 댓글을 부모가 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말하자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아이한테 어떤 그런 댓글을 달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부모들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은 애 거거든요. 말하자면 애의 삶이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삶은 아이가 쓸 수 있게끔 하고 아이가 아이한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건 사실은 아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댓글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들이 이런 소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애와 같이 지냈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행했던 소통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아주 쉽게 모든 아빠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리를 통한 소통이었습니다. 제가 애들하고 소통한 게 저는 요리를 개인적으로는 아들만 셋 있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둘째로 자랐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없어요. 그냥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건 모든 요리는 다 만들 수 있다. 그냥 재료만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은 또 특이하게 저희 와이프가 원래 가정 담당 교사였는데요. 영양사 오히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무부 장관님께서는 저희 집에 9시가 넘으면 절대 모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그러게 저희 집에 철칙같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애들이 우리 집에는 통닭 같은 거 저녁에 먹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원래 그랬어요. 근데 대치동에 살면서 애들이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학원이 끝나면 10시예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배고프잖아요. 대치동은 또 특이한 게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5시 정도면 집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6시 정도 밥 먹고 이제 가는 거죠, 학원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쉬다 가기도 그러기도 하는데 갔다 오면 어쨌든 애가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엄마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아빠를 쳐다봐요. 애절한 눈빛으로. 그러면은 아빠는 이제 그 눈빛을 외면을 못하죠. 모든 아빠들이 사실 이제 딸들한테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요리나 하면 또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또 이렇게 구박을 받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항상 애가 소화가 잘 되는 죽이라든지 이제 스프 이런 종류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야채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이제 영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한테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애가 이제 그걸 잘 먹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애가 글을 썼는데 그때까지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글을 썼는데 보니까 엄마는 자기한테 영양푸드라는 걸 만들어줬고 아빠는 힘들었을 때 아빠가 해준 음식은 힐링푸드였다라고 이렇게 애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수험 생활이 어떻게 지치고 이런 애들한테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제 책을 나중에 보고 나서 원고를 보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어쨌든 그렇게 아빠들이 사실은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빠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정성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감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빠가 처음부터 시도하려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조금 도와주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중이라는 걸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마중을 통한 소통입니다. 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어쨌든 학원에 가서 학원 끝나면 10시잖아요. 물론 대치동은 집 앞에 학원이에요. 사실 동네 학원이죠. 근데 뭐 데리러 가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데리러 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걸 하나의 소통의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걸 삼고자 사실은 데리러 갔던 거죠. 그러면 데리고 오면서 손을 잡고 와요. 저희는 애가 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부감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절대 저는 공부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면서 이제 친구 얘기, 제가 기억하는 친구 이름도 몇 명 돼요. 그래서 요즘 어떤 친구는 어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엄마 같이 흉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하고 같이 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아빠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은 건 뭐냐면은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애가 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애가 뭔 얘기를 하면 그랬어? 정말 좋았겠다.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어떤 공감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애가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에 애들 많이 쓰는 뭐 헐, 뭐 대박,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추임새 같은 거 한 번씩 넣어주면 애들은 아빠가 자기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빠를 아주 친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시도한 건 뭐냐면은 이제 산책이라는 겁니다. 산책을 통한 소통인데요. 아무튼 요즘 애들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 많이 힘들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을 가자고 그래도 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그런데 막상 가고 나면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산책을 이렇게 아빠하고 같이 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셋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주의할 점 제가 뒤쪽에 또 말씀드리는데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산책을 가잖아요. 그러면 산책을 가서도 뭔가 애들한테 기억에 남을 만한 거, 그 다음에 애들, 뭐, 어떻게 보면 힐링 차원에서도 애들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시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고3 때였어요. 이제 책에 보니까 고3 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재천면이 이제 가깝잖아요. 대치동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날은 갔더니 뭐 토끼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거의 요즘 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걷다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토끼풀 반지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손톱을 이렇게 줄기 잘라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날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토끼풀 반지를 제가 토끼풀 반지하고 팔찌를 두 가지를 만들어서 딸하고 엄마한테 같이 해줬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또 싸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저도 지금도 말하자면 눈에 선한데 딸의 눈에 눈물이 약간 비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애가 말하자면 상당히 감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때 아빠가 말하자면 토끼풀 반지를 해준 게 자기가 지금까지 아빠한테 받았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빠는 자기한테 최고의 로맨티스트였대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딸내미가 그리고 그것도 아빠한테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줄 정도면 아무리 쑥스럽고 좀 그렇게 좀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대치동에서 했던 아이를 위해서 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나머지 것들도 물론 많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애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준 그런 면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을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제 하려면 또 이제 잘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아빠들이 한 3가지 마음가짐만 가지면 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요. 제가 아까 빅파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빅이라는 의미가 BIG잖아요. 저희 스펠링으로 따지면. 그래서 B는 뭐냐면 빌리프,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진 아빠. 이게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빠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아주 사소한 편지인가? 아주 사소한 무슨 이렇게 그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청소년 단체에서 아이들한테 엽서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말하자면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한 8천여 통의 그 엽서가 왔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를 믿어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렇듯이 아이들은 믿는 대로 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부모. 그 다음에 아이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자녀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아빠 이런 뜻이거든요.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의 현재 모습.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녀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미래에 말하자면 또 발굴될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런 가지를 다 감안해서 말하자면 아이를 현재로 판단하지 말고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끌어주는 그런 아빠의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거. 그 다음에 G는 그레이트풀이라고 그래서 감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빠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곤 이럴 때 저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많이 썼고 애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애 글에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빠는 자기한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다. 근데 처음에는 그랬대 애가. 보통 아빠들이 사실 권위적인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자기를 되게 존중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학생이 됐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 말은 그대로 쓰죠. 근데 지금 아빠가 그런 말을 해주면은 자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책임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린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아이를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아빠들한테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이렇게 성공시키는 그러한 힘이나 그 다음에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그 아빠 효과 아빠의 자리를 되찾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저는 담당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빠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엄마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그 멋진 미래를 응원하면서, 오늘 그 강연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